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도 세리에와 EPL로 구성이 돼 있는데 주말 일정 치르고 타이트하게 주중 일정 가기 때문에 좀 부상자 체크가 여의치 않습니다. 최대한 팩트 체크 해놨으니까 요거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피사 대 코모의 경기입니다. 자, 피사는 직전 경기 제노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자, 제노아를 상대로 빡빡한 경기를 하고 승점을 확보를 한 부분은 고평가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제노아가 강팀이기 때문이죠. 다만 최근 피사가 7경기째 승리가 없이 3무 4패 기록 중이고 최전방의 모레오가 상대 수비에 고립되는 부분이 여전히 해결이 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부상 이슈로 스쿼드가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홈이지만 피사 고평가 어렵습니다. 자, 코모는 직전 경기 우디네세 상대로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수 밸런스에 정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2연승을 기록 중인데요. 특히나 수비 라인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이긴 하지만 기대치가 높은 편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는 코모가 피사 상대로 좀 패배가 없습니다. 최근에 코모의 수비 레벨을 생각한다면 피사가 득점을 폭발시키면서 승리를 거두기는 좀 어렵다고 봐서 이 경기는 코모의 승부 마킹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마킹을 아껴가고 싶다면 이걸 어떻게 따져봐야 될까요? 피사가 홈에서 코모한테 아직까지 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때 코모와 지금의 코모는 다르지만 이런 명분 찾아서 그냥 무승부 단일 마킹 해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글쎄요. 일단 코모 승부 눌러놓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레체 대 꼬마의 경기입니다. 레체 대 로마의 경기입니다. 레체는 직전 경기 유벤투스 상대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골키퍼 팔코네의 인생 경기가 나오면서 강호 유벤투스를 상대로 승점 확보에 성공을 했습니다. 강등권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레체는 이런 무승부가 상당히 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여전히 팀의 핵심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을 많이 한 상황에서 기대치를 높게 잡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로마는 직전 경기 아탈란타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자, 가스페리니의 친정 방문이 실패로 돌아갔으며 원정에서 현재 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노출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차출자들로 인해서 스쿼드가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경고 누적으로 수비수 만시니와 에르모소가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타이트한 원정 연전인 만큼 기대치 높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압도적인 로마의 강세가 존재합니다. 19년 이후 로마가 레체 상대로 패배가 없는 만큼 레체 승을 가는 것은 조금 명분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원정에서의 로마가 지금 아쉬운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 결장자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무승부를 배제하고 바로 로마 승을 누릴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체는 직전 경기 유벤투스 상대로도 1실점하고 버텼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마 승부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과감하게 로마 무승부 마킹 이런 것도 좀 해봄직하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마킹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일단 승부 눌러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지 않네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사솔로 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사솔로는 직전 경기 홈에서 파르마 상대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주도권을 잡았음에도 승리를 하지 못했고 아쉬운 부분 존재합니다. 앞선의 결정력 부족은 최근에 왜 사솔로가 못 이기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공격수 베라르디가 결장을 하고 있어서 그 빈자리를 메워줄 볼파토까지 또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이번 경기는 홈이지만 공격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아서 고평가는 쉽지 않습니다. 자, 유벤투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레체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상대를 얕본 대가를 승점 드랍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캄비아스의 패스미스, 조나산 데이비스의 페널티킥 똥꼬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연승이 끊겼는데 자, 이 경기로 인해서 각성을 할지 아니면 분위기가 완전히 꺾일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콘세이상과 켈리가 부상이 있어서 오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장을 하게 된다면 원정에서 변수가 분명히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의외로 타이트한 모습 존재하고요. 특히나 사스올로가 홈에서는 최근에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스올로 승을 마킹하기엔 지금 공격 자원들의 이탈이 존재하고 기본 체급 자체가 유벤투스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조너선 데이버스가 문책성으로 스타팅에서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직전 경기의 무승부가 오히려 좀 집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넉넉하게는 유벤투스 승무 마킹인데 뭐 콘세이상과 켈리가 뭐 부상이 좀 있지만 출전에 크게 이상이 없다고 가정하고 저는 과감하게 유벤투스 승 마킹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웨스트햄 대 노팅엄의 경기입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원정에서 3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리그 무승팀인데 울버햄튼한테 3점 차로 승리를 헌납했다. 요거 상당한 충격이고요. 심지어 이 경기 유효 슈팅이 빵개였습니다. 파케타의 부상 공백이 완전히 경기에 티가 났고요. 장클레드 토디보까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출자들과 부상자들로 공수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웨스트햄 홈이지만 기대치는 없습니다. 자, 노팅엄은 직전 경기 에스턴 빌라 원정에서 3대 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강팀인 빌라를 상대로 수비적으로 잘 버텼지만 전반 막바지에 집중력이 무너지면서 자멸을 했습니다. 4연패를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주전 골키퍼의 부상 이탈로 뒷문에 대한 변수는 높은 상황입니다. 반등 포인트 딱히 찾기 어렵고요. 기대치는 낮은 편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최근에 더럽게 못하는 밥차 대결입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인데요. 심지어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는 팀은 감독 경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경질빵이라고 보는데 원래는 승무패로 지워줘야지 이게 현명한 선택이지만 마킹 너무 많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무승부 겐또 찍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은 뭐 랜덤 마킹 이런 걸 해서 뭐 운에 좀 맡겨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요거는 취향껏 뭐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석의 영역에서는 한참 멀어져 있는 경기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볼로냐 대 아탈란타의 경기입니다. 볼로냐는 직전 경기 인테를 상대로 원정에서 3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체급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원정에서 대패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에 공식전 5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 기세가 좀 꺾여 있고 홈에서 반등 포인트를 얘기하기엔 좀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누가 뭐 돌아온다 뭐 그런 것도 딱히 안 보여서 반등점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자, 아탈란타는 직전 경기 홈에서 로마 상대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아탈란타의 기세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스칼비니가 부상 복귀전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다만 경기 중에 부상을 입은 콜라나시치가 이번 원정 경기는 출전 가능성이 낮고 경고 누적으로 마르텔 드룬이 결장을 하게 됩니다. 각종 차출의 부상의 주장의 경고 누적 결장까지 원정에서 고평가는 쉽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타이트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탈란타의 우세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아탈란타가 주축 자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경기고 평소보다는 수비적인 플랜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로냐 또한 최근에 경기력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무단일 마킹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6번 경기입니다. 본머스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자, 본머스는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 원정에서 홈에서 3대 2로 패배를 했습니다. 강한 전방 압박으로 아스날의 상대로 2골을 넣었지만 후반전에 체력 저하와 체급 차이로 어쩔 수 없는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에 11경기째 승리가 없다. 본머스 저평가 요소지만 최근에 공격력이 화끈한 부분은 그냥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격력 좋으면 뭐합니까? 수비 밸런스가 나오지 않아서 기대치 자체는 전혀 높지 않습니다. 자, 토트넘은 직전 경기 썬더랜드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동점골 허용 이후에 홈팬들의 야유가 좀 쏟아졌는데요. 프랭크 감독 경질설이 다시 돌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중에 부상을 입은 쿠두스가 출전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징계가 풀리는 사비 시몬스가 돌아오지만 최근 팀의 분위기를 봐서는 원정에서 뭐 별다른 기대치는 없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머스는 공격력은 괜찮으나 밸런스 엉망이고 최근에 승리가 없기 때문에 본머스 승 누르는 거는 조금 명분이 약합니다. 자, 그리고 토트넘을 승을 갈 수 있냐 아니면은 무승부를 같이 가야 되냐 요건데 냉정하게 토트넘 최근에 경기력 봤을 때 누구를 이길까 싶어요. 복귀 자원들이 다수 있는 부분은 호재지만 이 경기는 그냥 좀 막연하게 무승부에 손이 좀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 단일로 갈 건데 요거는 취향껏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승부만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경기입니다. 브렌트포드 대 썬더랜드의 경기입니다. 자, 브렌트포드는 직전 경기 에버턴 상대로 원정에서 2대 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티아고의 헤드트릭과 켈러의 선방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4경기 3승 1무로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홈 어드밴티지도 상당히 강한 만큼 기대치가 높습니다. 자, 썬더랜드는 직전 경기 토트넘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끌려갔음에도 끝내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국대 차출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4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 부분은 이제 이건 운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감독의 실력이 이제 포함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썬더랜드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떨어지고요. 여전히 국대 차출로 스쿼드는 빈틈이 좀 많은 편입니다. 고평가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양팀 직전 맞대결은 썬더랜드가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만 이 경기는 브렌트포트의 홈 어드밴티지 그리고 썬더랜드의 원정 열세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 짝에서 썬더랜드가 최근에 겨우 비기는 게 다기 때문에 썬더랜드 승은 배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마킹해 준다면 브랜트포드 승부를 마킹해 주면은 좀 단단한 느낌이 있지만 단일 마킹을 위한 좀 고민을 해본다면은 이 경기는 썬더랜드의 방패가 2연속 원정 일정에서 과연 브랜트포드의 최근에 날카로운 이창 브랜트포드가 지금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2연속 원정 일정에서 버텨내는 게 저는 조금 힘들다라고 봅니다. 지금 가용 자원도 좀 타이트한 상황에서 아무리 감독이 터프하지만 저는 뭐 브랜트포드 일반승 누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는 무승부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갈 수 있다. 막연하게 썬더랜드 그냥 4연속 무승부더라. 미쳤다 생각해서 그냥 무승부 충분히 명분이 있습니다. 두 개 다 눌러주면 좋지만 마킹 많다 싶으면은 취향껏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브랜트포드 승만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은 절반 왔는데 일단 앞에서 두 개씩 마킹을 했지만 아직까지 돈이 많이 들어간 느낌은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나머지 절반 갈 건데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나머지 절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8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에스턴 빌라의 경기입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경기 내내 뉴캐슬의 공세를 잘 막아냈지만 결국 막바지에 집중력이 무너지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경기 중에 부상을 입은 나다니엘 클라인 그리고 제퍼슨 레르마가 부상자 명단에 등재가 됐고요. 안 그래도 크리스탈 팰리스 부상자 많은 상황에서 추가 부상까지 발생하면서 가용 인원이 턱없이 모자릅니다. 유스 자원들까지 활용해야 되는 극한의 상황이고 타이트한 일정 홈이지만 고평가 쉽지 않습니다. 자, 에스턴 빌라는 직전 경기 노팅엄 상대로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존 맥긴의 멀티 득점으로 홈에서 승리를 했고 어느새 다시 또 승점을 올려주고 있다.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아스날전 패배를 제외한다면 적수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휴식일도 상대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에 비하면 넉넉한 상황입니다. 원정이지만 기대치 높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홈에서는 압도적 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기는 현재 양팀의 상황을 조금 더 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이긴 하지만 지금 10명, 10여 명에 달하는 주전 선수들의 공백을 홈 어드밴티지와 전술적 특성으로만 메우기에는 빌라의 체급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단순하게 빌라승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에버턴 대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에버턴은 직전 경기 브렌트포드 상대로 홈에서 2대 4로 패배를 했습니다. 4실점이나 허용하면서 수비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 와중에 글릴리시의 고공부트는 나름의 고무적인 포인트인데요. 하지만 모에스 감독의 용병술이나 전술에 대한 비판이 좀 많고 다수의 주전급 자원들이 부상 및 차출로 이탈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식일도 짧아서 홈이지만 고평가는 좀 쉽지 않습니다. 자, 올버햄튼은 직전 경기 웨스트햄 상대로 홈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리그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력도 상당히 좋았는데 다만 웨스트햄 상대 대승을 마냥 고평가는 어렵고 여전히 올버햄튼이 원정에서의 첫 승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리그전으로 쳐도 정말 오랜 기간 못 이기고 있어서 좀 원정에서 고평가할 수 없는데 거기에 이제 황희찬과 주안 고메즈가 직전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고 황희찬은 결장이 유력하고 주한고메 축구와 또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타이트한 모습이 있고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하위권 맞대결 경기입니다. 자, 다만 울버햄튼이 아직 시즌 원정 첫 승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에버턴 승무 누르고 넘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찍어주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는 풀럼 대 첼시의 경기입니다. 풀럼은 직전 경기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막바지 후반 97분에 극장골을 넣으면서 9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독의 실리 축구와 용병술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팀의 주요 선수들이 차출과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홈 어드밴티지가 조금 있는 편인 풀럼이긴 하지만 지금 전력 누출 그리고 천재 스쿼드 그리고 팀 체급 이런 거 봤을 때는 고평가 자체는 좀 쉽지 않습니다. 자, 첼시는 직전 경기 맨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감독 경질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맨시티라는 강호를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 기록한 것은 고평가 포인트다. 임시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 또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별개로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원정에서는 최근에 3무 3무 2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첼시가 풀럼 상대로 상성이 꽤나 좋습니다. 카이세도가 징계가 풀려서 복귀를 하게 되고 산체스와 포파냐가 동시에 다 나올 수 있다면 첼시의 근소 우세를 보는데요. 다만 산체스, 포파냐 이런 선수들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면 풀럼의 홈 어드밴티지 아니면 버티는 힘 생각했을 때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림 자체는 1무, 2무, 3무, 4무, 5무 막 무승부가 적절하죠. 그래서 무승부가 이상적인데 때에 따라서는 첼시 승, 승무 이런 것들이 취향껏 마킹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풀럼 무승부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11번 경기입니다. 라치오 대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자, 라치오는 직전 경기 홈에서 로마 상대로 0대 2, 나폴리 상대로 0대 2로 패배를 했습니다. 홈에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한 라치오는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유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고 경기 막바지에는 감정 조절에 실패한 노슬린과 마루시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홈이지만 분위기가 깔아앉아 있어서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피오렌티나는 직전 경기 홈에서 크레모네 상대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점유율에 비해서 유효 슈팅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고 경기가 끝나기 전에 극적인 득점을 기록하면서 간신히 승리를 기록했습니다만 원정에서는 여전히 피오렌티나가 첫 승이 없기 때문에 평가 요소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피오렌티나가 라치오 상대로 3연승 기록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빡빡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라치오가 직전 경기 유효 슈팅 빵개에 최근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오늘 징계 자원들 많기 때문에 홈이지만 고평가 못합니다. 다만 피오렌티나가 리그 무승 원정 무승인데 굳이 피오렌티나 승 가는 것도 마킹 좀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승부 찍고 넘어갈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무승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토리노 대 우디네스의 경기입니다. 자, 토리노는 직전 경기 엘라스 베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3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베로나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득점을 한 상태로 리드를 유지를 했고 후반 막바지에 용병술이 적중을 하면서 기분 좋은 3대 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약팀 상대 대승을 너무 고평가할 수는 없고 부상 이탈 자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 토리노 하면 기복이 너무 세죠. 이겼다 졌다 비겼다를 너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이지만 기대치는 결코 높지 않습니다. 자, 우디네세는 직전 경기 코모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는데요. 패배하긴 했지만 코모 원정은 뭐 누가 가도 승리하기 어려운 경기이기 때문에 참작 사유입니다. 다만 최근 우디네세의 경기력 저하에는 미드필더 아르티르아타라는 선수의 결장이라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선수가 빠지고 중원의 창의성이 떨어지다 보니 최근 팀 페이스가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이번 경기도 결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을 얘기하기는 결국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르티르 아타 이 선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양팀 맞대결 시에 토리노의 우세입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6경기째 패배 없이 4승 2무를 기록 중이고 양팀의 직전 경기력과 반등 포인트를 찾아본다면 우디네세에 딱히 반등 포인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토리노의 약 우세를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토리노 승무 마킹이 맞습니다만 위에 마킹이 좀 많이 들어갔죠. 과감하게 가자. 과감하게 가자. 과감하게. 과감하게. 토리노 승만 마킹하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킹이 좀 남는다 하면은 승무 가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토리노 승만 눌러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13번 경기입니다. 벌리 대 맨유의 경기입니다. 벌리는 직전 경기 브라이턴 상대로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벌리는 11경기째 무승을 기록하면서 전혀 투쟁심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직전 경기 상당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대표팀 차출과 부상자들로 스쿼드가 엉망이 된 상황에서 홈이라고 반등 포인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맨유는 직전 경기 리즈 상대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자, 공수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은 이번 경기 결과를 받아보고 아모림이 경질이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의 부진이 감독의 문제인지 팀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고 여전히 부상 인원들이 많습니다.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들이 많아서 스코어 확인이 안 될 때는 좀 결과 예측이 어렵고 반등점이 있을지는 이번 경기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맞대결 시에 맨유의 압도적 우세가 있는데요. 최근 벌리의 상태를 봤을 땐 반등 명분은 맨유에 더 강하게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경기력에 대한 기대치는 낮지만 맨유는 감독이 바뀌었고 부상자들이 조기 복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막연하지만 맨유 승 좀 추천드리만 한데요. 불안하신 분들은 뭐 무승부 같이 누르거나 아니면 무단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벌리 누르는 거는 좀 명분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유 승 또는 뭐 맨유 무, 승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맨유 무 승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리즈의 경기입니다. 뉴캐슬은 직전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지던 중 부진하던 고든을 뺀 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을 하면서 연승 기세를 이어갑니다. 여전히 다수의 부상자들이 존재하지만 복귀하는 자원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는 부상자들의 복귀는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고 뉴캐슬 홈 어드밴티지도 상당히 강해서 기대치 높습니다. 자, 리즈는 직전 경기 맨유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번 무승부로 7경기째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탄탄한 수비 축구를 바탕으로 끈끈한 내용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부상 이슈도 없는데요. 다만 리즈가 원정에서 겨우 한 경기 이겼는데 그게 올버햄턴입니다. 단순 체급과 원정 열세 생각한다면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무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 체급차, 홈 원정 결과 이런 거 본다면 솔직히 뉴캐슬 승무 마킹 누르고 이건 쉽게 누를 수 있는데 다만 최근 뉴캐슬이 약팀 상대로 보여주는 모습 아니면 좀 반등을 했다 경기력 자체만 따지고 봤을 때는 저는 뉴캐슬 승도 과감하게 충분히 누를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리즈가 리버풀, 맨유, 뭐
이런 팀들을 상대로도 무승부 기록하면서 버티고 있는 힘, 그리고 뉴캐슬의 머피가 부상 이탈해서 오늘 못 나온다는 점, 그리고 맞대결 시에 무승부가 좀 눈에 띈다. 뭐 요렇게 됐을 때는 무단일 누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승무가 베스트고 나는 아껴간다. 뭐 승 또는 무 아니면 승무 이건 취향껏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8,000원 칩니다. 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뭐 마킹을 좀 더 낮추기에는 오히려 피사 코모 레체 로마 이런 데서 조금 보험성으로 무를 깔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홈팀 강세 있는 팀들은 무 없이 그냥 좀 홈팀을 믿고 마킹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오늘 배팅은 여기까지 배팅과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승부패 영상과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